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CPI의 충격을 확인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목요일장입니다. 네, 오전장만 해도 빨간불 켰던 양시장이 지금 방금 전에 또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LNF의 미국 공장 불허 소식이 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여행주와 또 소비주들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미인주는 또 어떤 종목이 될지 여러분들의 투표로 이상형 월드컵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미인주를 함께 찾으러 가실 강한 두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호 전문가님, 최인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찾아본 8개 특징주입니다. 그 대진표 지금부터 공개해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먼저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소재 종목인데요. 이제는 2차전지 소재로 부각되고 있는 덕산 테코피아죠. 미국 전해질 공장 증설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이틀 전에도 출전했던 한농화성입니다. 오늘장 주가가 불을 뿜어내면서 또다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1라운드 대결 기대해 주시고요. 네, 2라운드 종합상사 관련주죠. LX 인터내셔널과 태양광 관련주 OCI의 대결입니다. 먼저 석탄으로 벌어서 친환경으로 가는 종목이죠. LX 인터내셔널. 물류 운임 하락에도 이 석탄 가격 강세와 친환경 신사업 강화로 실적 호조가 전망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태양광 대장주 OCI는 유럽연합이 중국 신장 위구르족 강제노동을 염두에 둔 강제노동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반사이익 기대감을 받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바로 다음으로 이어서 3라운드 가보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컴퍼니는요. 자, 오늘장에서 이 복강경 수술 로봇 레보아이라고 있습니다. 이 레보아이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소식으로 부각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감속기로 유명한 SPG, 저희 이상형 월드컵의 하반기 유망주로 뽑히기도 했죠. 최근 국내 대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입니다. 3라운드 대결도 기대해 주시죠. 네, 4라운드는 결이 다른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면세 관련주로 JTC,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선익시스템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JTC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후 면세점 업체죠. 최근 코로나 종식 기대감과 일본 여행 수요 증가 기대감에 상승 탄력 받고 있고요. 이 선익시스템은 정부가 자율 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을 만들고 자율주행 로봇의 도보 통행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상승하고 있네요. 이렇게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이렇게 대진표 살펴드렸습니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덕산테코피아 대 한농화성의 대결이죠. 두 종목 다 기세가 괜찮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로 묶어볼 수 있는 종목들인데 일단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려 보겠고요. 자,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먼저 이슈 한 가지만 좀 챙겨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럴까요? 오늘장 화제를 모으는 소식 중에 하나죠. LNF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이 미국 공장의 설립 계획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면서 LNF가 오늘장 뚜렷한 하락을 연출하고 네. 있는 모습인데 증권가에서는 크게 부정적 사안으로 볼 얘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거 전체적인 2차전지 투자 심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아무래도 그런 우려감이 것 좀 같아요.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조인호 전문가님 네. 이 얘기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LNF 많이 힘든가요? 네. 힘든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은 산업부 장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부분인데 네. 이 인허가 부분을 일단은 결혈했다는 부분인데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왜 못하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못하게 되는 이유는 국가 전략 산업의 기술 유출이 일단 제일 첫 번째예요. 타겟 네. 자체가. 왜냐하면 2차 전지에서 제일 많이 비중과 제일 핵심 소재인 양극재입니다. 양극재죠. 네. 양극재. 근데 이제 그 대기업도 아니고 보안 상태라든지 미비한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미국에 갔을 때는 기술 처리는 모든 것을 이제 다 없애줄 수 있다, 사양될 수 있다는 그 우려감에 일단은 우리나라의 전략 기술을
국가 측에서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찌 보면 좋은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보면 이 상황이 LNF에서 어찌 보면 주가라든지 미래에 대한 어찌 보면 내년 상반기라든지 하반기에 대한 메시지가 더 크게 강하게 저는 작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안 강구의 그 의미는 크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의 문제점인데 네. 일단은 완성차가 들어가야지만이 전기차에서 일단은 이 7,000불에 관련돼 있는 이제 세제 혜택 때문에 이제 테슬라와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예. 빠른 시간 내에 테슬라보다도 빨리 일단 테슬라는 만들고 있지만 빨리 들어가서 공장을 지어서 전기차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부품이 15,000개 부품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2차 전지 있는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샤시라든지 뭐 램프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장치 이런 쪽은 충분히 뭐 거기에서 만들어도 뭐 GM이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미국에 있는 도요타라든지 납품을 할 수가 있는데 예. 2차 전지 같은 데에는 이제 완성 부분을 거기에서 일단 해야 되죠. 공장이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어제 뭐 산업계에서 이제 불어닥칠 영향은 어떻게 웬만하면 승인을 해줘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국가적인 미래 전략 사업에서 봤을 때는 조금 홀딩하면서 약간 이렇게 조율 상태에서 어제 보면 LNF가 미국에 가더라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방향성을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어찌 보면 전략적 단계라 보고 정책으로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네. 나가는 것보다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너무 기술인가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얼만큼 기술이 좋길래 어찌 보면 의욕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또 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면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배경이나 영향에서는 크게 뭐 우려할 건 없고 예. 오히려 우리 기술이 세계에 나가야 돼 있어서 이제는 안전장치 보험을 네. 이제 들을 수 있는 국가의 이제 정책이 있다는 그것만 하더라도 되게 좀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지금 미국이 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BBC, 그렇죠. 바이오부터 시작해요. 배터리하고 네. 칩하고 일단은 다 미국으로 모든 것을 싹 다 가져가려는데 네.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미국이 지금 계속 바이든이 계속 이쪽을 투자를 하려냐. 왜냐면 가져오려냐. 왜냐면 1970년 후반에 네.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정말 힘든 환경을 맞이할 때 네. 그때 모든 수혜를 받았던 게 일본이었어요. 네. 그리고 전 세계 기업들 리스트를 보면 1번부터 20번까지 다 미국 기업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도요타라는 자동차가 일본 시장에 혼다고 들어갔을 때 그 미국은 덩치 큰 자동차 연비가 되게 높은 차를 판매하지만 싼 자동차 그때 당시 $3,000에서 차 한 대 네. 값이 그리고 1리터만 뭐 15km까지 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우려봤을 때 미국이 40년 전에 어찌 보면 주도권을 다시 중국이나 다른 제3국가에게 뺏기지 않고 자기들이 그 부분을 가져가려는 어찌 보면 영향력 확대.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한테 한번 뺏겼던 그것이 다시 재현되지 네, 않도록.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봤을 때 중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에서 어찌 보면 주도권이라는데 네. 주도권을 할 수 없는 게 중국은 제조업이에요. 첨단 사업이 아닙니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 제조를 이제 소비해주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좀 네. 약간 성향이 다른 거라 저는 봐지고요. 그래서 뭐 IRA 이게 뭐 협상용 카드로서 어찌 보면 네. 바이오라든지 뭐 전기차가 될 수 있냐고 하는데 협상 카드로서는 지금까지 미국과 우리 협상했을 때 항상 졌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소파라든지 뭐 옛날에 소파 협정이라든지 네. 하다 보면 미국은 무조건 대세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너네들 조금 헌신을 해야지 전 세계가 같이 이렇게 한다는 어찌 보면 좀 큰 좀 피처적인 어째 숲을 이야기하고 우리 국내 네. 시장 같은 경우는 수익과 그다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다변화적인 거기에서도 생산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했는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진다. 카드는 없다. 그냥 하라면 해야 되고 우리 조건에 맞으면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예. 근데 그래서 수익을 내니까 또 문제는 없다. 그래서 별 그다지 우려하라 섞인 그런 메시지는 없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예. 경기 침체가 제일 우려죠, 사실은. 그거 말고는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일호 전문가께서 뭐 다각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LNF의 미국 금자 설립 불허 소식 이런 이야기가 투심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아주 큰 악재가 되진 않을 것이다. 제한적인 영향으로 풀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종호 전문가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LNF의 미국 공장 불허 소식. 네, 왜 자꾸 웃으시죠? 네, 불허 소식 큰 우려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이 웃음이 바로 답변이 네. 된 것
것 같습니다. 왕이 너무 네. 제가 할 네. 얘기를 다 다 너무 아, 그런 의미죠. 자세하게 네.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막상 할 얘기는 없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대통령이 이번에 18일부터 출장을 갑니다. 네. 영국 갔다 미국을 가는데 맞습니다.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협상을 할 때 항상 졌어요. 네. 졌는데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협상 카드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승인을 해줘도 내가 승인을 해줘. 너네가 먼저 신청하지 마. 네. 약간 이런 느낌?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딜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부분은 있을 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약간 오늘 주춤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저는 더 매수 관점이다라고 봐요. 어차피 뭐 네. 대세는 2차 전지다. 그렇죠. 예, 이 성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성장성은 여지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자국 공장에 지어달라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우리나라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경우는 양극재 관련해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악재 때 좀만 더 떨어지면 그때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이슈 한 가지를 챙겨봤습니다. LNF 관련된 이야기, 미국 공장 설립의 불허 소식 때문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감도 있었는데 이야기 좀 풀어봤습니다. 크게 미칠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 같네요. 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보죠. 8강의 1라운드입니다. 덕산테크노피아 대 한농화성의 대결. 지금부터 바로 전문가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조현우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가실까요? 오늘 종목 두 개 붙이는 것들이 다 어려운 종목들이에요. 그러네요. 네. 한동화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진짜 불을 한번 품었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꼬꾸라진 종목이라서 네. 제가 참 이게 아픈 새끼손가락 중 하나인 한동화성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아픈 거는 제껴놓고 일단 덕산테크노피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픔을 뒤로 하고 덕산테크노피아를 골라주신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네, 그러면 이정우 전문가님, 뭐 아픈 손가락이 두 종목 중에 뭐 있으신가요? 안 아파요. 네, 안 아픈 손가락 안 아프고. 어떤 거? 저는 한농화성이 네. 덕산 데코피아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알겠습니다. 네, 의견이 좀 엇갈린 상황인데요. 그러네요. 자세한 이야기를 또 들어볼게요. 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 덕산테크노피아 골라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더 낫다고 보시는 왜냐하면 이유는? 로컬 마켓과 일단은 해외 진출, 그러니까 미국 진출하는 또 시장과 어찌 보면 종목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네.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고체 원래 관련주로서 원래 그렇죠. 작년에 상당히 많이 좀 뛰었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그래서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근데 전기차 진출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기지로서 일단은 소재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계속 가고 덕산테크노피아는 아이폰 14 또 관련주 OLED 관련주로도 묶여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또 전액이 이번에 테네시 공장 증설이 이제 증설로 인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중장기에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그러니까 네. 업종이 다각화, 캐파를 늘려가면서 이 시장을 다각화 여러 가지 지금 핵심적인 지금 산업의 요소에 어디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크게 보는데요. 네. 이게 뭐 마스크라든지 말도 안 되는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종목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하겠지만 네. 일단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강한 진짜 힘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은 한농화성 골라주셨는데 역시 전고체 배터리의 강한 그런 흐름을 보시고 선택을 해주신 거죠? 오늘 굉장히 네. 강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을 충분히 갖고 있는 한농화성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덕산 데코피아도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어떻게 본다라면은 금양이 많이 급등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2의 금양 찾기, 약간 이런 역할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2차 전지 사업으로 다각화를 하는 업종들을 좀 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본업이 충실하고 약간 사업 다각화로 2차 전지 쪽을 손대면서 매출이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덕산 데코피아도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예. 근데 한농화성이 갖고 있는 재료 전고체 배터리 이게 그렇죠. 무시 못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상의 월드컵에서 그만큼 네. 전고체 배터리는 저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한동화성 이틀 전에 나왔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화요일 날 나왔죠. 그때도 예. 좋다고 말씀해 드렸는데, 예, 그래서 저는 한농화성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필요는 있다.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한농화성이랑 CIS랑, 둘이 같이 가는 날은 별로 없어요. 한농화성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좀 주춤할 때 CIS가 따라 올라가는 모습세가 있었는데, 재료로 본다면 한농화성이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매수 관점으로는 좀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 줄 때 관심을 갖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 대체 종목이 CIS에도 눈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덕산테코피아와 한농화성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이종호 전문가께서는 한농화성과 함께 또 전고체 배터리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이죠. CIS 같은 종목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네. 전고체 배터리 또 강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최일호 전문가와 이종호 전문가의 두 분의 선택이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4강 진출할 종목은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여러분이 내려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역시 승부가 박빙이네요. 아슬아슬했는데 네. 덕산테코피아가 조금 더 가져갔습니다. 네. 한농화성이 오늘 그렇게 급등했는데도 덕산테코피아에 대한 이 지지도가 상당히 높네요. 그러네요. 57% 가져가면서 덕산테코피아가 오늘 4강으로 진출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했던 종목이 한농화성이 좀 저는 갈 줄 알았는데. 저도요. 네, 그럼 한농화성 간에서는 우리 이종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목표가는 저는 18,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네. 지속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관심을 필요하다. 근데 너무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따라가는 전략은 좀 아직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받쳐질 때 어느 정도 올라도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바탕이 안 될 경우에는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주춤할 수 있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네. 조정 오면 매수지 지금은 아직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8,400원인데 네. 목표가 18,000원이라는 조정을. 얘기는 네. 조정이 나오거나 해서 다시 노려볼 목표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또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뭐 수익 실현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죠. 조정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오늘 한농화성 18,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시면서 역시나 조정 올 때 들어가라는 말씀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정말 새롭게 또 부각되는 종목들, 종합 상사주들 있죠. 그중에 LX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가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거기에다가 태양광 관련주로 대표 종목으로 꼽혔던 종목이죠. OCI. 최근 들어서 좀 소외되는 모습이었다가 오늘장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과 OCI의 대결. 과연 이 강한 종목들 가운데서 승자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일단 LX 인터내셔널은 계속 우상향했고 OCI는 좀 쉬어가다가 오늘 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나을까요? 진짜 이것도 그래서 오늘 붙여놓은 종목들이 다 어려운 종목인 네. 게 하나하나가 다 진짜 중요한 종목들이에요. 근데 저는 종합 상사인 LX 인터내셔널 왜냐하면 지금 알겠습니다. 킹달러이기 때문에 킹달러에 제일 일단 우세한 게 있대. 요새 뭐 상사의 시대죠. 예, 상사의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최인호 전문가께서 바로 이 종목을 골라주셨고요. 네, 그럼 이정호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LX 인터내셔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OCI가 네. 요즘 태조 이방원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요즘 상사는 진짜 원투 포스코 너무 인터내셔널, 좋았어. LX 네. 인터내셔널 투톱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종합상사 쪽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LX 인터내셔널로 골라주셨습니다. 지금 올해 정말 오랜만에 이 종합 상사의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너무 좋고 네. 주가도 흐름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자, 조인호 전문가님, 네. 이 OCI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OCI가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도 좀 많이 숨죽여 있다가 오늘 바짝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럼 다시 또 강한 상승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정부 같은 네. 경우에는 일단 친환경이라 불리는 태양광하고 일단은 풍력은 투자 대비 일단 뭐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네. 원전을 좀 더 네, 많이 그렇죠. 치우치자고 말씀을 했었고, 근데 또 유럽에서는 또 국내 또 원전 시장이 또 유럽으로 또 들어온 걸 또 조금 약간 우려한 프랑스가 네. 약간 이 정치적으로 좀 해법으로서 한국의 이제 원전 시장을 좀 약간 좀 방어하는 책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정책적으로는 원전을 하고 일단은 친환경적인 섹터로 일단 진입이 됐지만 OCI에 있는 일단 태양광의 폴리실리콘의 가격 상승과 그다음에 지금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게 공급 차질이 생긴 이유가 예.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이제 반노동 금지법을 이제 하면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신장 리그로 쪽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약간 배제하는 척에서 하면서 시장에 압력을 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반사의 기대감이죠. 그렇죠. 반사의 기대감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OCI 같은 경우에는 저점과 고점을 상당히 파동을 치면서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정상적인 차트의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계속 유지하되 일단은 시장에서 부르면 다시 올라가고 또 소외되면 내려가면서 항상 그 안에서 머물러 주는 게 바로 최고의 종목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LX 인터내셔널은 그냥 수익으로 보는 종목이라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장기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코로나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악재 부분이 없다고 시작했을 때는 OCI가 미래 종목이라 보면 네. LX 인터내셔널은 3분기는 4분기가 더 좋고 네.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더 좋고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는 게 지금 LX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럼 예. 자, 그 부분이 뭐냐면 이 회사의 제일 첫 번째는 종합상사의 자원 부분이에요. 자원 부분. 자원. 예, 자원 부분이군요. 석탄 트레이딩에서 일단은 전년 대비 한 261%를 일단 끌어올렸다고요. 예. 영업이 또 560억 정도 기록하니까 또 이번 4분기 더 올라갈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가파른 상승세. 그 다음에 유가까지 올라가게 되면 팜유 수입을 하면 팜유, 뭐 바이오팜 또 대체유로 또 급상하게 되면 또 주가의 또 흐름은 더 이제 펌핑을 할 거기 때문에 강달러와 유가의 고유가와 여러 가지 부분에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아, 강달러 고유가 그리고 이거 쉽게 해결될 상황이 지금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지금 여기서 팜유는 뺐어요. 예. 왜 그러냐면 아니 유가는 지금 90불 이면 떨어졌기 때문에 WTI 이제 떨어졌지 않습니까? 서부 대사 중진료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 빼고만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면 네. 이제 무난한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어찌 보면 상황이 펼쳐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런 악재 시장 악재에서는 그 끝까지 가야 될 종목은 그냥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나는 일단은 원을 원전이라고 저는 대부분 말을 하지만 네네. 네. 저는 원이 원자재로 생각합니다. 아, 또 그걸 새로운 원자재로 해석을 시각으로, 하시는 네. 예, 왜냐하면 예. 생각의 차이. 왜냐하면 원전이 안 가 또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배전반이라든지 뭐 G2파워 이런 정도 들어오는데 네. 실제 한신기계라든지 일진파워라든지 우리가 원전의 대장주들이 좀 힘을 크게 못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비해서 주가의 흐름은 너무 떨어지고 너무 반대로 가는 거죠. 네. 이게 좀 애매한 좀 이게 해석을 낳는 부분인데 그래서 태조 이방원에서 일단 원을 이게 원자재 관련된 종합 상사까지 저는 네. 포함시키기 때문에 원은 끝까지 한번 두 종목 원자력과 네. 이 원자재는 끝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강달러, 게다가 지금 뭐 고유가 이런 상황들이 쉽게 당분간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사실 그 전부터 최인호 전문가께서 누차 설명해 네.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그 중에서도 특히 종합상사 LX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은 당분간은 계속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종호 전문가님, LX 인터내셔널 이쯤 되면 이제 좋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많이 정말 올랐습니다. 네. 쉼없이 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시장이 오른 놈들이 더 잘 가더라고요. 어. 예. 네, 야. 소외되는 분들은 정말 소외 중에서도 소외를 느끼는 시장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게임류. 게임주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가는 종목들이 더 간다. 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OCI가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적으로는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LX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확률은 높다. 아. 수익 볼 확률은 높다. 예. 근데 그 수익이 엄청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맞습니다. 수익을 일단은 손실 보장할 볼 수 종목이 있다. 아니다라는 네, 거. 맞습니다. 지금 가격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거의 6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이 그거 듭니다. 약 2011년, 12년 이 전성기 때 주가 수준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게 왜냐하면 종합상사의 매력이라고 따른다면 저는 네. 어떻게 본다라면은 세계 각지에 있는 인프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게 상사의 목적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에너지 쪽으로도 넘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뭐 LX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둘 다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 모습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LX는 수익 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OCI 같은 거는 목표가는 높습니다. 뭐 거의 15만 원까지도 노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약간 주춤을 했다는 거죠. 네. 지금은 태양광 관련해가지고는 OCI가 오늘 그래도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어느 정도 기지개는 피는 모습은 그렇죠. 나오는데 지금 시장은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쪽으로, 네, 오늘 그쪽으로 많이 많이 수급을 네. 뭉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OCI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지만 수익 볼 확률은 LX가 높기 때문에 LX로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X 인터내셔널 이 종목을 두 분 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사각으로 올려볼 텐데 시청자분들도 같은 의견을 내주셨는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근데 OCI가 상당히 네, 성적이 그러네요. 좋네요. 오랜만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OCI도 득표를 많이 받았음에도 LX 인터내셔널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53% 득표를 하면서 이 종목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OCI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아, 진짜 저는 OCI를 네. 여러 번 이제 우리 또 민주에 올린 종목이고, 이건 무조건 이제 주가의 흐름에, 그러니까 저점에서 사면 네. 무조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에서 절대로 이렇게 손해를 이렇게 끼치지 않는 전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보다는 오늘 좀 올랐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한 며칠 있으면 또 조정이 좀 들어가고 시간 조정 들어가면 그때 한번 진입하시면 되고, 저는 목표가는 15만 원 언저리는 항상 어떤 뭐 평균적으로 나올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금 워낙 지금 이제 내일 또 미국 옵션 선물도 만기일이 또 오기 때문에 기관들이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갈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튼 뭐 10월 초쯤 되면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더 관심 가지시면서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타점은 아니고 좀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그때 들어가도 충분히 목표가 15만 원 잡고 좀 약간 긴 호흡으로 가시면 충분히 수익률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 두고 그리고 눌림목에서 진입하라는 말씀 주셨네요. 15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자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로 맞붙여 보겠는데요. 자, 미래컴퍼니 오늘 수술 로봇의 우즈베키스탄 이 수출 소식을 전하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와 맞붙는 SPG 감속기로 대표되는 종목인데요. 주가 흐름 너무 좋습니다. 오늘장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아주 강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종목이죠. 자, 미래컴퍼니와 SPG의 대결, 로봇주들의 대결을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SPG에 관해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저는 SPG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SPG 알겠습니다. 강력한 또 믿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한 거죠. 일단은 중요한 건 4거래일 연속 15% 상승했고, 일단은 지금 52주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네. SPG가 오늘 거의 뭐 오늘의 최고 민주인가요? 후보다. LX 인터내셔널 같이 한번 붙으면 누가 일까 하는 생각이 또 들 것 네. 오늘 같습니다. 뭐 계속 고민만 하시네요. 네. 자, 왜냐면 되게 네. 왜냐면 신선하고 왜냐면 시장이 참 어려운데도 너무 좋은 종목들이에요. 좋은 종목들이 그렇죠, 올라가고 네.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들어가야 되나? 이거 보유자 영역 아닌가 하는 고민 많이 생각, 되죠. 고민 많을 수 맞아요. 있어요. 또 안 떨어져 또 이런 종목들이 또 그래서 타이밍 놓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네. 주식은 예. 보유자의 영역이다. 알겠습니다.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추가적인 얘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자, 일단은 두 분 다 SPG를 골라주셨으니까 요 얘기 더 집중해 보죠. 자, 이종훈 전문가님, SPG 이 종목 정말 주가 흐름이 좋은데 네. 그래도 이 종목을 더 지금 상황에서 좋게 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로봇 관련주들이 핫한데 네. 핫한 종목들만 해요. 요즘 솔직히. 미래컴퍼니가 좀 덜 갔으니까 이제 더 관련력이 높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간 종목이 더 간다. 아니요, 미래컴퍼니는 솔직히 말해서 네.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원래 그렇죠, 주력입니다. 네. 로봇은 그냥 잠깐 부각되는 네, 거야. 이번에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던 건데 의료 장비나 의료 로봇으로 이렇게 부각이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근데 SPG 본질은 지금 로봇이랑 가장 연관된 감속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감속기 관련해가지고 국내 1위 업체인데 이 1위라는 숫자가 저는 되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주식시장에서.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네, 상징적입니다. 그 1위라는 숫자인데 우리 그만큼 다른 독보적인 회사들이 없다. 이 감속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해드리는 거는 2차 전지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잖아요. 네. 맞는데 로봇에서는 감속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관절마다 맞아요. 들어간다고. 네, 하셨죠? 맞습니다. 속도나 이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감속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에서 양극재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 양극재. 네. 네. 감속기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네. 말씀해드리고 네. 싶고 그만큼 SPG는 이제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가 있습니다. 뭐죠? 그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한국의 로봇 기지 생산을 할 가능성도 많아진다라고 했던 뉴스인데 예. 이거를 뉴스를 보자면은 이 로봇이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 첨단 매개체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여기 네. 안에 뭐 카메라 들어가지, 그렇죠. GPS 들어가지 이건데 집에 이 로봇을 갖다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미국에다가 중국 로봇을 갖다 놓는다 생각해봐요. 그럼 내 집을 다 보일 수도 있다. 그렇죠. 약간 네. 이 보안상의 문제도 그렇죠. 되게 크다라고 봐요. 안보 관련돼서 민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협약이 필요한 나라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좀 약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SPG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SPG 골라주신 이유 어떻게 좀 풀이해 주실까요? 저는 일단은 SPG나 뭐 의료기계, 일단은 기계, 일단 로봇 사업을 그만 좀 정밀하게 말씀을 참 잘해주셨는데 네. 왜 로봇 사업이 지금 가고 왜 사람이 하는 부분이 로봇가 하느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로봇가 하고 사람이 하면 로봇가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노동력 자체가 저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로봇가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에요. 네네. 의료라든지 이랬을 때 안전성.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정확도예요. 네. 내실성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게 지금 같은 이게 펀더멘탈을 좀 추구하거나 기업 가치성에서 봤을 때 기업에서도 노동 인력을 조금 감축을 하면서 일단은 수입 마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산업화, 노동 로봇화가 하는 게 사실 어찌 보면 기업의 꿈일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시장에서는 좀 그게 받아들이기 좀 힘드니까 좀 서서히 이제 시장 분위기에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봐지고요. 일단은 SPG 같은 경우에는 관절 로봇, 조인 로봇인데 아까 말씀 로봇 같은 경우에는 모든 관절이라든지 손가락 마디처럼 네. 뼈와 만난 사이에 그걸 이제 감속기, 이거 힘 조절, 악력 조절이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예. 아니면 굴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든지.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그 현대자동차 회장님이 가지고 왔던 그 로봇가 네. 실제로 그게 거의 수작으로 만들었대요. 1억 8천만 원이랍니다. 1억 8천만 원. 네. 1억 8천만 원이라는데 실제로 현대 직원들이 이제 R&D 쪽 사람들이 이제 동네에서 그냥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실제로 하고 한다던데 그만큼 이제 이게 이제 1억 8천이지만 네. 차후에는 1,800만이 될 수 있고 예. 180만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요즘에 이렇게 식사하는 이게 서빙한 데는 40만 원, 50만짜리 서빙 로봇도 나오거든요. 거기 감속기 다 들어가는 예, 거잖아요. 그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좀 크다. 네. 그래서 SPG가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SPG를 골라주셨고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같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이렇게 압도적인가요? 네. SPG 9대 1의 득표율입니다. 네. SPG가 가뿐한 승리를 가져가면서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럼 미래컴퍼니 관해서는 이정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얼마 전에 상승했던 모습세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예. 부분을 기준봉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32,500원까지는 충분히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은 약간 투자 주의에 껴가지고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되고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미래컴퍼니 32,5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일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스물스물 살아나는 가운데서 이 가운데 관련주로 지금 주가 상승 이끌어내고 있는 면세주 JTC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 종목이죠. 선익 시스템이 맞붙겠습니다. JTC 대 선익 시스템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최인우 전문가님 일단 두 종목이 결이 참 다른데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메타버스입니다. 선익 시스템? 선익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바로 선익 시스템 골라주셨고요. 네. 이정우 이정우 전문가께서는 네, 선익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네. JTC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이라 가지고 아, 어쩔 네. 수 없는 선택입니다. 둘 다 알겠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어려움이 좀 있었군요. 네, 자, 선익 시스템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두 분 다 선택을 해주셨는데, 네. 자, 조인호 전문가께서 메타버스를 바로 이렇게 외쳐주신 이유, 여행 관련된 기대감도 많이 좀 살아나는 것 같던데요. 여행하는 기대감은 이게 경기 침체 구간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살다든지 네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이룰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 서민이나 일반 그래서 봤을 때는 경기 네. 침체 구간에서는 여행업은 또 약간 좀 주춤한 건 이게 있습니다. 부각되기 좀 어렵다. 맞아요. 어려워요. 시기상조군요. 네,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있고요. 네. 일단 선익 시스템은 일단은 지나가다가 많이 봤죠. 이 네. 회사는 진짜 지나가다 많이 봤고 앞에 곱창집도 맛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보던 회사인데 이게 원래 삼성과 관련된 거 원래 OLED 이쪽에 이쪽 관련 회사하고 네. 메타버스 한참 덱스터하고 작년에 한참 같이 품으면서 계속 올랐던 종목인데요. 무섭게 올랐죠, 정말. 무섭게 올랐는데
근데 과연 지금 이 기세가 요즘 한 계속 차트가 지금 보시다시피 전고점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역시 그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이 종목이 유독 그러네요. 요즘에 많이 네, 올랐어요. 맞아요.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이 메타에 대한 관심이 워낙 또 강하다 보니까 어떤 시장은 이렇게 또 시장 중심 자체가 MZ 세대의 또 위주에 또 흘러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메타버스는 아무리 좀 이렇게 시장이 좀 억눌리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미래 산업으로서 4차 산업으로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일단은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익 시스템이 이제 기술력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예. 저는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전문가님도 선익 시스템 골라주셨는데 역시나 메타버스 강하기 때문에 선택해주셨죠. 아니요. 네. JTC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근데 아까 두 종목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반사이익 받았네요. 하셨는데 반사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 두 종목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신 건지. JTC 같은 경우는 네. 관리 종목 지정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악화돼서 된 아,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면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다.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어떻게 공부를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네. 한번 아파가지고 네. 한번 유급이 된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유급까지. 네, 약간 충격적이네요. 관리 종목이 됐다는 그러네요. 건 약간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여력은 있다. 그런 부분이 해지하고 들어가도 충분하지. 아, 지금 그렇죠. 굳이 지금 아니다. 네.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예. 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하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OLED 증착 장비 관련한 회사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렇게 오를 종목이냐? 아, 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사실 메타버스 네.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오른 종목이 없어요. 선익 시스템만 많이 올랐습니다. 네, 요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의문점은 든다. 아. 약간 뭔가 끼가 있구나, 뭔가 누군가 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또 급락이 있을지 모른다.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주저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두 네. 종목 다 마음에 안 들었지만 JTC보다 선익 시스템이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둘 다 지금 절호의 매매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선택의 이유를 밝혀주셨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두 번의 선택을 다 같이 받은 게 선익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도 이 종목이 과연 받았을지 그 결과를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의 결과 띄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네요. 승부가 쉽게는 안 돼요. 네. 여행주보다도 이 메타버스 기대감이 확실히 좀 많이 있나 봅니다. 선익 시스템이 87% 득표를 받았고요. 바로 이 종목 4강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JTC 관해서는 이종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JTC 관련해가지고는 목표가를 저는 되게 짧게 3,400원으로 잡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왜냐하면 관리 종목이다 이런 종목을 투자를 굳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리스크 있는 종목에서는 좀 꺼림직스럽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TC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라는 말씀 주시면서 3,4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1라운드 보겠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소재로 부각이 되는 종목이죠.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덕산테크피아 4강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그와 맞붙는 종목이 요즘 화제에 놓여 있는 종합 상사주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주가 상승세가 워낙에 뚜렷한 종목인데요.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네. 두 종목 간의 대결 어떻게 LX 보시나요? 인터내셔널. 역시 앞서 언급해 네, 주셨죠? 그러네요. 오늘 네. 미인주 후보 LX 인터내셔널 여지없이 최인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LX 인터내셔널 그렇습니까? 네. 자,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도 네. LX 인터내셔널 이 종합 상사가 확실히 정말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최고의 그러네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네. 덕산테크피아 얘기 좀 잠깐 코멘트 해보겠습니다. 이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참 주목받는 종목인데 네. 상대를 좀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상대를 잘못 만났죠. 예. 상대가 왜냐면 결이 다르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킹달러부터 시작해서 원자재에 워낙 민감한 부분에 어찌 보면 상대를 잘못 만난 거로 저는 너무 강한 봐지고요. 종목을 만났습니다. 예, 근데 강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어떻게 보면 후행 스팬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보여준 일단은 차트가 일단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예. 이 주가는요 이게 뭐 기대감도 있지만 전과 지금과 미래가 어떻게 딱 확연하게 나올 수 있는 일단은 기대감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덕산테크피아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 한계선을 부르지만 지금 LS 인터내셔널은 좀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네. 그래도 그나마 도화줄이 썩었는지 몰라도 어떻게 잡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주가 힘. 쉼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텐이 팍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포텐이 터져더라도 이게 너무 이게 장대가 아니라 서서히 계단식으로 해서 네. 제대로 올라간다는 점. 이게 바로 이
LX 인터내셔널이 보여주는 어디 보면 이 차트의 힘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죠. 네. 차트 지금 모습 다 보시겠지만 한 방에 치고 올라온 종목이 아닙니다. 네. 야금야금 하면서 계속 올라왔어요. 이런 종목이 앞으로도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종합상사 LX 인터내셔널을 최현우 전문가께서 골라주신 겁니다. 이런 네.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종호 전문가님께서는 덕산테코피아 어떻게 보시나요? 되게 한락하게 됐는데 왜 웃으시죠? 좀 나빠서 떨어진 네. 건 아니잖아요. 좀 네, 상대를 나빠서 잘못 만났죠. 떨어진 건 네. 아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회사들이 되게 좋다. 네. 기존 사업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신사업을 하는데 그게 매출도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회사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신사업이라는 게 2차 전지 소재다. 아, 이건 눈이 네, 돌아가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옛날에 한 몇 년 전만 했어도 바이오를 많이 했었어요. 네. 딱 어떤 좀 뭐 제조회사들이 바이오를 손대면서 약간 주가도 많이 올랐던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트렌드는 약간 2차 전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나 매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덕산 데코피아도 나쁜 회사는 아니고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OLED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소재 다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덕산 데코피아가 좋은데 네. 지금 LX 인터내셔널 그래도, 같은 네.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여기도 똑같아요. 네. 기존 본질의 일을 잘하면서 따롭게 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2차 전지냐 에너지자라고 네. 한다면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좀 더 큰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많아요. 근데 에너지 관련주들 이렇게 종합상사 관련주는 몇 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수급이 좀 더 쏠릴 수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LX는 선택을 했고 아까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 52주 신고가 계속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실적이 받쳐주냐 안 져주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LX는 그 부분을 해결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둘 다 좋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덕산테코비아와 LX 인터내셔널의 대결, 베러와 베스트의 대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두 분 다 LX 인터내셔널 이 종목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두 분의 선택을 받고 이 종목이 결승으로 좀 올라가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땠는지도 참 궁금해집니다. 그 선택의 결과 지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자, 어떻습니까? 예, 시청자분들도 네. LX 인터내셔널을 그러네요. 많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61% 가져갔고요. 확실하게 만장일치로 결승 진출하겠습니다. 네, 그럼 덕산테코피아 관해서는 이종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27,000원 정도 부근 그 매물대까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심 있게 보자. 지금 어떻게 본다면 메인 2차 전지 업체들이 주춤을 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메인 서브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각광을 받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일 때 좀 덕산 데코피아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덕산테코피아 27,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봇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도 감속기로 대표되는 SPG죠. 52주 신고가 새로운 주가 영역에 도달한 종목이고요. 이와 바쁘던 종목은 오랫동안 쉬다가 최근 다시 좀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메타버스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익 시스템의 대결, SPG와 선익 시스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님, SPG와 선익 시스템 아무래도 그 SPG를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SPG입니다. 아까 전에 선익 시스템 부정적인 네, 의견도 맞아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 SPG 이정호 전문가의 선택 확인해 봤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아까 전에 설명하다가 말 못했는데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왜 요즘에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냐 네. 이유는 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애플의 X14 이제 애플 XR 기기야. 기기가 나오면 XR 기기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XR 증강 현실 예, 예. 시대를 이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니 그에 관련된 종목 업황 자체가 네. 이 업종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연관성 증강 사실은 현실. 없어 네, 따지고 네. 보면 그렇지만 업황 자체 그러니까 이 괜히 메타버스 뭐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대감에 그냥 기대감에 그냥 올라간 종목인데 네. 그 기대감이 지금 애플의 시장성이라든지 한번 이렇게 고점을 달리는 모습을 보면 이제 그게는 근접하지 못하고 이는 간접적인 어떤 종목에 이게 어찌 보면 투심이 수혜가, 나오는 네,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나오는 겁니다. 예, 약간 막연한 주가 상승이라고 그렇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일 아까 우리 이종호 전문가님 말씀하는 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네. 막연한데 내 어찌 투자를 갖다가 할 수 있냐. 그래서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네.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 그만큼 이
자그마한 종목 같은데도 투심이 완전 투기성으로 좀 변한다는 변질되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고 봐가지고 네. 종목은 항상 미래성이라든지 계획성을 보고 덤벼야 된다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미래성 계획성 갖추고 있는 게 SPG인가요? SPG인가요? 당연합니다. 네, SPG입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합니다. 로봇 알겠습니다. 태권보에 네, 맞습니다. 네. 자, 감속기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SPG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도 같이 받게 됐습니다. 네. 설명을 앞서 다 해주셨네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종호 전문가의 코멘트 좀 들어볼게요. 자, 선의 시스템의 불안한 점을 말씀해 주셨고 네. SPG 이 종목이 사실 뭐 어부지리로 이겼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SPG 확연히 좋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거의 미인주 후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있고, SPG 같은 경우에는 소형 기어드 모터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예. 이게 따지고 보자면 국내보다는 상반기 매출 기준으로 국내 25%, 중국 40%, 미국, 유럽 지역이 30%인데 그만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요. 그러네요. 그럼 그 말은 네. 요즘같이 달러 강세일 때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가 네.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좀 SPG를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이게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네. 혼돈의 시대입니다. 네. 네, 혼돈의 시대예요. 1차 상승기를 이끌었던 휴림 로봇은 지금 약간 주춤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정확히 네. 바뀌어요. 그 요즘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중간 정도밖에 못 가는 애였어요. 맞아요. 네네. 네. 항상 어떻게 보면 1등도 못하고 꼴등도 못하고 약간 중간 정도로 하는 애고, 지금 시장은 SPG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조금 로봇 관련주들의 수급은 많이 모이고 있다.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라면 거의 고가권이에요. 네. 고가권에서 그러네요. 놀고 네. 있습니다. 고가놀이라고 하자 우리가.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왜 이렇게 잘 가냐. 이걸 예를 들자면 원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원전 관련주들이 일진파워 한신기계가 1차 상승기의 부흥기를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했죠, 정말. 네.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좀 소외돼요. 네. 근데 그때 대세로 나왔던 종목들이 G2 파워랑 피코그램 뭐 이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BHI나 뭐 이런 예.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막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오는데 그런 모습세를 SPG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예.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요즘 시장의 차트 흐름이나 뭐 트렌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있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SPG는 좀 더 상승 여력은 있다. 그리고 지금 52주 최고가에서 대량 거래량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고, 지켜줘야 되는 가격 2만 원 선을 지켜준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은데 그 주도주 가운데서도 바통 터치를 이번에 받게 된 종목이 SPG다라는 네.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의 선택을 모두 SPG가 받았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SPG 아주 뭐 가볍게 이겼네요. 그러네요. 9대 1의 승부였습니다. SPG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익 시스템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 종목은 뭐 가격 전략보다는 네. 일단은 보유자 영역이고요. 일단 뭐 27,000원, 27,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씀 주시면서 27,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대망의 미인주만 남아있는데요. 우리 결승전으로 지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달리는 말들이 이렇게 맞붙습니다. LX 인터내셔널과 SPG 둘 다 정말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종합상사인 LX 인터내셔널과 로봇 관련주인 SPG의 대결, 정말 강한 종목들인데 여기서 더 괜찮은 종목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둘 다 정말 지금 높은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까요? SPG요. SPG입니까? 좀 고민 좀 하실 줄 알았더니 전혀 바로 고민 SPG로 없이, 가셨네요. 네. 자, 이정호 전문가께서 SPG 아주 단호하게 선택을 해주셨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LX 인터내셔널이 지금 돈도 많고 네. 보슨 그린 파워도 지금 일단은 인수해서 신규 사업 영역도 펼쳐나기 때문에 지금 종합 상사뿐만 아니라 물류, 판토스, 지금 네. LX 판토스 평택에 어마어마한 지금 부지에서 지금 일단 물류 사업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LX 인터내셔널에게 미래의 성까지 보고서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승전에서 두 분의 의견이 좀 그러네요. 나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이정호 전문가님, 이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게 해주셨는데 맞아요. SPG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봇 관련주고 확연히 우위입니까? SPG 지금 수급 현황을 좀 보시면은 진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 네. 많이 샀고, 오늘 고가권에서 어떻게 뭐 외국인들이 기관이 털지 안 털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LX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보다 수급적인 측면은 더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게다가 또 네. 2만 원 넘어섰고요, 지금.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넘어섰고 이제부터는 좀 시작이다. 아. 사람들은 1등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네.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로봇 관련주를 찾다 보면 감속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네. 감속기 잘하는 업체가 어디야? 네. SPG네. 이 회사를 아직도 몰랐네. 수급 볼까?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사네. 주가 뭐야, 이거? 뭐야? 네, 그렇게 됩니다. 이거 안 사면 소외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는 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가격대에서 다시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2만 원은 가격대를 이틀 정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2만 원에서 2만 1천 원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2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SPG를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호 전문가께서 SPG, 이 투자자들의 그 투자 메커니즘을 거의 그대로 뵙게 해주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PG 골라주신 이종호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종목은 원래 슈팅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매체라든지 어떤 상승을 왜 이렇게 올라갔냐. 근데 그 올라가기 막연하게 하나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아니면 태양광에 대한 보면 태양광 들어가는 소재적인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죠. LS 인터내셔널은 딱 보면 실질적으로 회사를 한번 딱 파고보면 50%가 물류예요. 네. 물류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생활 자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네. 지금 에너지, 에너지. 석유, 네. 석탄 에너지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기업의 산업재까지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포지션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큼 양을 받치지 못할 만큼의 예.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뭐 거예요.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고유가 시제가 다시 오게 되면 다시 또 이 에너지 사업이 또 더 크게 캐파를 키우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변화가 상당히 좀 강한 종목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렇게 감속기도 있지만 저는 유일 로보티스라든지 그때 제가 말씀 항상 고가권에서 노는 종목들은 로봇 종목 같은 경우는 무조건 횡보하는 장도 괜찮은 종목이 왜냐하면 수익권을 들어갈 수 있는 중에서도 예. 고가권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봇은 다 좋아요. 로봇은 다 좋기 때문에 어린 애들 자꾸 물어보시죠. 로봇도 좋다고 다 좋다. SPG도 좋다. 네, 다 그렇지만 좋다고 합니다. 네. LX 인터내셔널이 더 낫다. 근데 이거네. LS 인터내셔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올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뻐지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사실은 비교한다는 자체가 짜증나는 종목입니다. 네. 네, 두 분 다 어필을 아주 네. 강력하게 해주고 계시거든요. 불꽃 튀는 경쟁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짜증까지 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자, 이렇게 두 분의 어필을 들어봤는데 시청자분들이 결국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네. 그 선택에 따라서 오늘 미인주가 가려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선택의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상당히 박빙이었는데 로봇으로 갔습니다. 네.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이죠. SPG가 56% 득표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SPG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지금부터 은세커가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미인주는 끼릭끼릭 SPG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LX 인터내셔널 종합상사를 누르고 끼릭끼릭 로봇주 SPG가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좀 알아볼 텐데요. LX 인터내셔널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끼리끼리 구리스 바르십시오. 소리 나면 안 돼요. 로봇도 소리 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자,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LS 인터내셔널 목표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6만 원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6만 원 이상까지 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고가권을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지금 48,300원이거든요. 지금 진입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5만 원은 목표가 기본도 하고 단계 밟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목표점을 재보면서 종목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예. 막연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는 언제든지 그냥 들어가도 진입해도 된다고 저는 봐주고요. 일단 5만 원. 5만 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언제든지 진입해도 된다는 말씀 주시면서 5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미인주 SPG 관해서는 이정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지금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만 원 선을 좀 지켜주는 게 최대 관심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라면 2만 원을 지켜준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은 있다. 그 가격대는 2만 5천 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만 원까지도 충분히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좀 더 이제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얼마로? 25,000원이요. 25,0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SPG 2만 원 선을 지키는지를 꼭 잘 살펴보라는 말씀 주시면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2만 원에서 2만 1,000원에서 진입하시고 목표가는 2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2사기 월드컵 바로 SPG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공개방송 소식이 있습니다. 최현우 전문가님, 오늘 있으시죠? 예, 지금 미국에서 CPI 때문에 말도 네. 많고 했는데 CPI에 빠져있는 뭐 통계 자료라든지 CPI에 대한 좀 내부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거든요.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CPI에 빠져있는 통계 자료들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께서도 오늘 있으시죠? 네, 네. 있습니다. 네. 내일장 어떤 종목들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네. 좀 공유할 생각입니다. 왜 이런 종목들을 이 시장에서 지금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교육도 같이 겸할 겸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의 공개 방송도 오늘 오후 4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장 대응 전략과 관심 종목들 함께 하시면서 가져가시죠.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